또 새롭게 추가가 되거나 개정이 된 법이 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온 법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오면은 그 이제 2항, 3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그리고 법이 있으면 법 하위에 들어가져 있는 시행령, 대통령령, 그 아래에 있는 부처령,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규칙하고 그리고 그 고시 내용, 훈령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 하위에 들어가져 있는 부처에서 업무 지침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이 나왔으면 이제 관련된 시행령이 있는지 시행규칙이 있는지 요 정도가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나와서 학교보건법이 너무 많이 나왔어. 학교 건강검사규칙이 너무 많이 나와서 통으로 알아야 돼라고 하시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은 공부하실 때 1조가 나왔어. 1조 1항이 나왔어. 그럼 2항은 3항은 뭐가 있지? 라고 해서 그 조문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시행령이 있나 시행규칙이 있나 고시가 있나 훈령이 있나 보셔가지고 그 정도를 보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나 문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다뤄드리긴 할 거라서, 그리고 9월 달에 법규 특강을 하면서 이제 출제가 됐던 법조항 얘기해드리고 그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연결시켜서 보는 걸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걸, 그래서 법은 너무 기출된 것만 봐가지고는 딱 내가 외운 게 지문으로 들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해서 기출이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셨고, 그리고 보건교사 역할에서 있는데, 보건교사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90년도의 문제였어요. 이것도 이제 그 학교보건의 2회 파트에 가서 기출문제를 보면 96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보건교사의 역할은, 그리고 건강교육을 추진하는 1차적인 역할은 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1차적 역할 누가 담당을 하냐. 그러니까 건강교육, 보건교육자를 누가 담당해 주냐. 보건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제를 가지고 의의를 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그래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23조 해가지고 보건교사의 직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직접 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직무를 물을 땐 법적 표현이 직무이다 보니까 직무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기출됐을 때 보면서 역할이란 표현을 가지고 썼거든요. 최근에 국시 내용이나 공무원 시험 내용에서 역할에 대한 걸 찾아보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들이 잘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국시 문제 살펴보면 최근 5개년 동안 2~3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거의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게 그 역할인데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올해 새로 나온 지역사회 강론 출간이 된 그 지역사회 강론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 전공서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수험서에도 있는데 강론서에서 좀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역할에 대한 걸 가지고 그래서 사례에 나타난, 왜냐하면 국시 문제나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적용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하는 걸, 그럼 이건 어떤 역할이냐라고 해서 하는데, 국시랑 공무원 시험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는 변화 촉진자. 그래서 변화 촉진자의 키는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꾸도록 하는 건 뭐예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뭐 그 건강의 불건강 행위를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주는 게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 촉진자는 키워드가 그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점 기준표에 넣어드렸던 거에 가서 보잖아요. 변화 촉진자라고 하는 역할에서 보면 변화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변화에 작용하는 방해 요인, 촉진 요인 확인하고, 변화에 동기부여를 하고 조력해주고, 변화를 수행하도록 하고 변화된 걸 그대로 굳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좀 이게 좀 위계를 가지고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바꾸는, 그러니까 방해 요인이 뭐가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배를 끊게 해야 되는데 담배를 끊는 걸 방해하는 요인은 뭐가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인 중에서 촉진하는 요인은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이 사람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옆에 조력 제공해주고, 그리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수행을 도와주고, 그걸 자기 것으로 굳도록 집단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조그룹 같은 거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행위 변화가 초점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희 문제에서 내드렸던 거에서 보면은 최근 흡연 시도가 잦은 남학생 집단으로
집단 상담과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 자기기록지, 목표 설정 활동들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 가지고 보면은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들을 만들어줬어요. 역할놀이도 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기록지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불건강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 주는지, 나한테는 어떤 영향 주는지, 그리고 목표 설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초점 맞추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변화 촉진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어지는 게 변화 촉진자이고, 결국에 우리가 보건 교육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지식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바꾸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 촉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니코틴 금단사 어려움 호소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보건교사는 지역 보건소의 연계. 그래서 여기서 의뢰라고 쓰면 너무나 좀 직접적인 단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연계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원 의뢰자, 뭐 알선자 또는 자원 알선자 뭐 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유용한 기관이나 자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파일처를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의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까지 통틀어서 보면은 최근 국시는 변화 촉진자만 주죠. 5개년에 보면 다 변화 촉진자만 나왔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가서 보니까 변화 촉진자가 조금 더 빈도가 높긴 한데 그 자원 의뢰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경계를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개방 체계로서 지역사회 있는 자원을 들여와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가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준 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의뢰를 하는 역할도 지역사회 보건관리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는 역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뢰를 하는 기관이 어디 있고, 뭐 의뢰를 할 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도 국시에 곧잘 나오긴 하거든요. 조금 넓혀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간호 과정 파트에서 제가 수행에다가 의뢰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시에서 이제 의뢰 활동 자체도 수행 행위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련된 국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0년대 문제 보면 이제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에 대한 것도 한번 가서 보시는데요. 교육자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보건교육에 대한 거죠. 요구 사정하고 대상자 요구에 맞는 교육을 계획해서 그걸 수행하고, 그래서 얼마나 뭐 태도가 바뀌었는지 행위가 바뀌었는지 지식 수준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 태도, 행위를 다 포함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변화 촉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불건강한 행동을 건강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주는 측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행위 변화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자에 가서 보시면 의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뢰.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적절하게 의뢰하는 거.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참고 드렸던 이 역할에 대한 거는 이걸 가지고 따로 외우실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공서에 넣어드렸던 거는 여러 책을 합쳐놓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이 일관되게 보여지는 그 흐름에 대한 건 되려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새로 나온 강론에 그 책에 있는 표현만 넣어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초점이 되는 것들에 집중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가서 보시면 이것도 2011년도에 간호과정이요. 간호과정이 사전계획 수행평가해 놓고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간호과정 단계, 뭐 사전계획 수행평가 해가지고 그냥 명칭만 했다고 하면 2011년도에 출제가 될 때는 직접 단계를 제시해주고 거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국시 문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도 간호과정과 관련해서 적용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론에 있는 지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초등과 보건교사 건강관리 활동인데 이와 관련해서 각각이 간호과정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1번에서는 보시면 3년간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해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및 저체중 증가를 파악하였다라고 해서 보면 이건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자료 수집 방법이 보면 1차 자료 수집 방법, 2차 자료 수집 방법이 있잖아요. 2차 자료 수집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3년간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했다고 하니까 2차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에서 그 문제를 냈는데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보니까 2차 자료 활용법의 이제 장점, 단점, 특히나 장점에 대한 게 최근 그 공무원 시험 문제 더 출제가 돼서 장점을 써보시도록 했거든요. 가장 주된 건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수집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거는 이제 직접 그 수행을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수행 과정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담임 교사들과 함께 급식 지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습관에 대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식습관에 이제 급식 지도 계획,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잔반 남짓 다 먹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협력할 수 있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이제 한 거는 이건 계획에 해당되어지겠죠. 그러면 사전 계획 수행이 들어갔으니까 평가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게 평가 계획은 어느 단계에서 수립하냐, 간호 과정 단계에서, 그리고 평가를 시작하면 평가 그 절차, 그래서 5단계에 대한 거, 이것도 그냥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서 복습하실 때, 그래서 그 뭐 대상과 기준 확인하고 자료 수집하고 비교해서 목표 달성 여부 확인하고 재계획에 반영한다라고 했었던 평가 절차. 근데 이것도 국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기준으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평가 절차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걸 언제 달성해야 되는지 하고 평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복습을. 그래서 다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이지만 언급됐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 자료를 이제 활용했을 때 그 장점에 대한 걸 했는데 1차 자료에 비해서 수집하는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그래서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거. 경제적이다라고 했는데 경제적이라고 나와 있는 강론도 있긴 한데요. 이거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쓰시면, 근데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절대적인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기준을 두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화살표로 적게, 비용 이렇게, 또는 뭐 비용 절감 막 이렇게만 쓰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평가고 1점만 더 받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1차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그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더 명확한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이제 제 이론서나 또 강론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신뢰성이 있는 그 뭐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는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또 그 뭐 주기적으로 발간이 되는 자료는 주기적으로 새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전제가 2차 자료인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을 하는 거고 뭐 주기적인 발간하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강론에 있는 표현이니까 장점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우선순위가 좀 높은 거 중심으로. 그래서 보면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즉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저 시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2006년도에 출제가 됐던 게 보건교사 학교 간호 문제 파악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5가지만 쓰시오라고 해서 1차, 2차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크게는 1차고 2차로 나눠볼 수도 있고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료 수집 방법들에서 1차 자료 수집 방법은 관찰, 뭐 직접 관찰 있고 참여 관찰 있고 뭐 그 차창박 조사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면담도 할 수 있고, 뭐 공청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수집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을 들어가서 보실 거예요. 제가 자꾸 기출 얘기를 드리고 딱 기출 정도까지 한정을 해서 보시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백과사전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 범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출제위원도 들어가가지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들을 내시거든요. 그리고 전제가 최근 3개년에 낸 거는 내지 말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최근 5개년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한 강의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건 학원이랑 또, 그러니까 학원 G스쿨 유튜브나 제 개인적 유튜브, 임수지가 보건교사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보셔도 되는데요. 전제가 3개년에 출제가 되고 내지 말라고 했지만 과목별로 한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3년 안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주제를 똑같이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마하 분류 체계가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나올 때는 오마 문제 분류 체계에서 진단 체계가 나왔어요. 지문에 중재 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재 틀을 안 물었었으니까 중재 틀을 물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평가 틀을 물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요 영역으로 보게 되는데 3개년에 나왔던 건 똑같이 그대로 묻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그 주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 거라고 한 평가 범주를 교수님들께서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변별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문제가 왜 보건교사 임용 시험에 나와야 하느냐라고 해서 의의 제기하면 다 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보면 그렇게까지 마구 확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영역에서 약간 확장, 인접한 시험들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는 이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하반기 때는 요게 인접한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요 정도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확장을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자꾸 좁힐 거예요. 그러니까 회독을 하실 때 이게 내가 봐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공부를 해야 점수가 올라가요. 그냥 막 백과사전식으로 넓혀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 그거는 객관식 문제를 대비할 때는 그 방법이 맞는데 저희 시험은 서답형, 서술형이랑 단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단권화를 상반기에 해놓으셨을 텐데 거기에다가 자꾸 한정시켜가지고 우선순위, 선별을 자꾸 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과 이해해야 되는 개념 정도 변별해서 보시면 되고 회독할 때 이론서에 있다고 모두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장점에 대한 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요. 아까 기존 자료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문제를 보면 적용해서 여기서 쓴 사정 방법을 쓰라고 해서 나오거나 적용 문제들로 주로 나오거든요. 인접한 시험들이.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한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주지 않고 여기서처럼 1번에서 보면 뭐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라고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그 2차 자료 수집 방법을 쓴 거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장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꼬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까지도 같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6번 문제를 가서 보실 건데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이 됐었던 문제를 갖다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바꿨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